무궁화 한인요양원 인수위원회가 어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리카 케어센터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 기업에서 우리와 여러 번의 협상을 거친 후 마침내 양도 이양의 아리랑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 센터가 체결 그리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2만 명 서명운동과 정부의 편지 보내기, 공청회 등이 큰 힘이 됐습니다. 새 요양원 건립 대신 무궁화 요양원을 인수한 데 대해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세에 요양원 베드를 한 베드를 원 베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3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60병 이상을 저희 한인들의 힘으로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00만 불의 비용이 소모될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라이카와 인수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숙 이사장도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건 비록 60개의 침상이지만 나아가서 이게 120개, 240개로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한편 인수위는 총 인수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리카 매매와 토지 양도세, 법률 비용, 모기지 자금 조달, 건물 및 환경, 모금운동 비용과 예비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350만 달러는 모기지로 나머지 450만 달러는 모아야 합니다. 앞서 리카에 지불한 계약금과 지난번 모금 잔고, 약정 기부금 등을 합해 지금까지 186만여 달러가 모였습니다. 인수위는 이제 남은 260만여 달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 번 힘을 모아서 동포사회의 결집력과 저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수위는 모금운동 이외에도 딜로이트와 법원의 승인을 받고 모기지와 온주정부로부터 라이센스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무궁화 요양원을 완전히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어제 인수위는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비공개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무궁화 요양원 되찾기 모금운동에 참여하려면 수표나 온라인 또는 은행에 직접 입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3,600여 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90% 이상이 전파력 강한 영국발 변이입니다. 여기에 현재 유전자 분석 중인 사례를 감안하면 이보다 몇 배 더 급증하게 됩니다. 온타리오주에선 확진자 중 변이 감염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다음 달 초엔 광역 토론토 지역의 변이 비율이 3배 넘게 치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토와 필, 더럼과 요, 할튼 지역에서만 하루 신규 환자가 3,800명씩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미 2주 전부터 토론토에서 3차 유행 전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변이 확산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면서 다음 주 월요일 그레이존 해제를 앞둔 토론토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필 지역 보건당국은 실내 식사 금지 등 그레이존 일부 규정을 유지하면서 PTO와 야외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하루 새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116건 늘며 지금까지 영국발 변이 921건, 남아공발 41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34건이 보고됐습니다. 알버타주는 현재 입원했거나 격리 중인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11%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초비상인 가운데 토론토의 한 구금센터에선 바이러스 감염자 70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12월 0.7%, 1월 1%에서 1.1%로 빠른 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석 달 연속 오름세인 휘발유 가격이 전달 대비 6.5% 뛰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주택 관련 비용은 7% 올랐습니다. 반면 모기지 이자율은 1년 전보다 5.4% 낮은 수준입니다. 과일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 5.9% 상승했고 외식비도 1년 전보다 2.9%, 전달 대비 2.8% 비싸졌습니다. 또한 가전제품도 1년 전보다 6.1% 올랐습니다. 요리 관련 가전제품이 6.8%, 냉장고와 냉동고도 6.4%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여행 숙박업은 18% 하락했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9년 2월 2.2% 이후 1% 미만에 그쳤으나 지난해 11월과 올 들어 1%를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당분간 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엔 2%, 4월엔 3%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물가지수는 당분간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늘부터 대규모 집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놀수역을 포함해 집단 접종소 3곳이 추가되는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는 메트로 컨벤션 센터와 스카보로 타운센터, 토론토 콩그레스 센터에선 하루 450명씩 접종이 가능하며 오늘 하루만 1,300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80세 이상 온주민을 대상으로 주 정부 웹사이트와 콜센터, 그 외 각 지역 웹사이트 등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접수받는 가운데 어제까지 온주민 124만 3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 정부에 앞서 백신 접종을 서두른 덕분에 어제까지 80세 이상 주민의 60%에게 1회분 접종을 마쳤다며 물리치료사와 전문 마사지 치료사, 안경사와 자연요법사, 심리학자 등 환자와 접촉하는 최선 의료진으로 접종 대상을 넓힌다고 발표했습니다. 6지역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시니어와 최선 의료진은 리치먼드1과 말캄, 뉴마켓과 조지나, 반 지역에 마련된 집단 접종소 6곳에서 맞을 수 있으며 예약 당시 자리가 없을 경우 수시로 접속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6지역 보건당국 웹사이트에서 거주주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 나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연령을 확대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각 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어제 덕퍼드 오주 수상은 보름여 만에 위원회가 접종 허용 연령을 번복하면서 공들여 수립한 백신 접종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온주는 60에서 64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최선 필수 근로자와 교도소 등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젊은 층에게,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도 마트와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업종 젊은 층에게 접종해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퀘벡주가 유일하게 위원회 권고와 달리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자신들의 권고가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앞선 임상 증거를 이번엔 실제 접종 증거를 추적한 결과라며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제약회사가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에 캐나다 어린이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2세에서 1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한 모더나는 이번엔 캐나다 어린이를 포함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인 어린이 6,750명을 대상으로 28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접종하고 1년 동안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번 임상시험이 성공할 경우 올 가을쯤엔 중고등학생이
내년 초엔 초등학생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캐나다 보건당국은 너무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임상 시험과 관련해 지금까지 파이자가 12세에서 15세 그룹이 된 결과를 연방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미국과 영국, 2018년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캐나다가 개방적인 사회 시스템과 미국보다 강력한 코로나 대응책을 펼친 덕분에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은 도시 순위에선 캐나다 주요 도시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토론토가 1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이민 제한 정책, 소극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선호도가 하락한 미국에선 뉴욕이 8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190개국에서 20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이전보다 12계단 상승한 12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15위였으며 이외에 일본 6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도 각각 8위와 10위로 10위권에 새로 진입했습니다.